2024년 겨울 서울 작은 카페 뒷방에서 저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북한 우표, 80살 엄마의 떨린 필체, 번진 눈물 자국, 2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셨구나.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제 이름은 이연희, 35살입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엄마를 북에 두고 온 채로요. 오늘 오후 4시 우체부 아저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 북한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 물기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희야, 엄마다.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0살이 된 엄마의 필체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떨려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카페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2004년 북한 함경북도 15살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매일 밤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습니다. 학교는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3년째였습니다. 엄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계셔도 번 돈은 옥수수 2개 살 정도였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너 중국 가고 싶니? 중국.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들이 있잖니. 엄마는 여기 남아야 해. 일주일 후 엄마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300만 원. 엄마가 3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 하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탈북 날짜는 2004년 12월 20일. 동짓날이었습니다. 가장 밤이 긴 날 저는 엄마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열흘 후면 저는 엄마를 두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새벽 2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품에서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장마당에서 파시던 마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싫었는데 그날 밤은 그 냄새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못 가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희야, 넌 살아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천으로 여러 번 감싼 뭔가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국 돈 3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중국 가서 이걸로 밥 사 먹어. 그리고 꼭 살아남아. 알았지? 엄마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들은 엄마가 지킬게.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브로커 아저씨가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엄마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3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카페 뒷방에서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희야, 엄마다.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았어.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서. 편지는 석 장이었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떨렸나 봅니다. 너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한국은 춥지 않니? 엄마는 그게 제일 궁금하구나. 편지를 읽으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지만 따뜻했던 목소리. 엄마는 여전히 함경북도에 살고 있어. 너 떠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단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큰오빠가 2008년에 탄광사고를 당했어. 다리를 다쳐서 지금은 걷지 못해. 작은오빠는 2012년에 뇌출혈이 왔어. 지금은 반쪽은 못 쓴단다.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제 눈물인지 엄마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두 분 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홀로 두 아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장마당에 나간단다. 80살이 됐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오빠들 먹여야 하고 약도 구해야 하거든. 80살에도 장마당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약 먹이고 나면 7시가 돼. 그러면 장마당 가서 물건을 팔지. 요즘은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를 팔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지만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80살에 하루 종일 서 계신다는 게. 오후 5시쯤 집에 오면 오빠들한테 저녁 먹이고 또 씻기고. 그러면 밤 9시야. 그때부터 엄마는 내 생각을 해. 편지지에 눈물 자국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희야, 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누가 그러던데 서울에서 일한다며?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저는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동료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20년 동안 엄마를 못 만난 채로 어떻게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편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보낸 거잖니.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그때 만나자. 엄마가 한국 가서 너 만날게. 그때까지 엄마 기다릴게. 오빠들도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너도 기다려줘. 통일. 그게 언제일까요? 연희야, 사랑한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그거 알고 있지?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안 사랑한 적이 없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엄마가. 2달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2달 동안 어떻게 이 편지가 제게 온 걸까요? 브로커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엄마가 돈을 주고 편지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연희야, 괜찮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죄송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배웠어요. 울면서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돈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도, 만나러 가지 못한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들어왔습니다. 민지, 수연, 재훈 오빠 모두 제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연희야, 울어도 돼. 많이 울어. 그날 저녁 카페는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다들 제 옆에 앉아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2024년 12월 15일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편지지. 20년 만에 쓰는 답장이었습니다. 엄마, 연희예요.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엄마 소식 들었어요.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 번도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엄마 편지처럼 이제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브로커 통해서 돈 보낼게요. 오빠들 약값이랑 엄마 생활비 보낼게요. 매달 보낼게요. 이미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꼭 만나러 갈게요.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 전이라도 방법을 찾을게요. 꼭 만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 번도 말 못했지만 저도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꼭 만나러 갈게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브로커를 만날 겁니다. 이 편지와 돈을 함께 보낼 겁니다. 언젠가 엄마를 만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